충청남도 공주시 금강 FM 라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호서극장.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 공동체 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제작됐습니다. 흔적만 남은 호서극장.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공간. 호서극장은 공주 시민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내일 오후 12시 호서극장에서 배너가 상영합니다. 내일 오후 12시 호서극장. 영화가 끝나면 하츠나 공연도 있으니까 기대들 하셔요. 삐걱대는 의자, 희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했던 상영관, 영사실의 필름기사,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리던 그림쟁이들까지. 그동안 잊고 살았지만 가끔은 그리운 옛날 극장 풍경이죠. 1960년대 공주에는 3개의 극장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불리는 공주극장, 또 하나는 중앙극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호서극장입니다. 1967년 개관해 28년 동안 공주 시민들을 울리고 웃겼던 영화관이 바로 호서극장입니다. 지금은 폐건물로 덩그러니 남은 채 세월 저 너머로 사라졌죠. 그렇다면 공주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인 호서극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소설 호서극장을 집필한 김홍정 작가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주 시민들한테는 그 공주 호서극장이 가는 의미가 더 강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호서극장의 설립 자체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회관이었고요, 국공관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뒤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민 행사를 거기서 진행해 오다가 극장으로 바꿨거든요. 그 자리가 호서극장이고, 호서극장으로 바꾼 이후에도 그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거기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곳이고, 연극으로 공연했던 곳이고, 신앙송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공주 가명길 중심이자 재민천 주변에 위치한 호서극장은 공주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공주 3개의 극장 중 공주극장 다음으로 생긴 호서극장은 현대적인 건축물로서 공주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었는데요. 그 당시 호서극장 외관에 감명을 받았던 공주시 문화원 이일주 원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호서극장은 제가 공주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공주중학교는 지금 공주고등학교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살던 반죽동이라는 데서 공주극장을 거쳐서 재민천을 따라서 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호서극장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참 멋지게, 건물이 참 멋졌죠. 아주 둥그스름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 건물로 보였어요. 그 당시 공주시 청소년들에게는 호서극장의 건물이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외국의 문물이 들어온 것처럼 호서극장의 큰 건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경이로웠다고 하죠. 김홍정 작가 또한 호서극장 건물 외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호서극장을 서양식 모델을 본따서 이렇게 두부렇게 도움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죠. 대전에 있는 대전극장에 이런 것보다 더 이쁘게 돈을 많이 들여서 2층으로 제대로 지은 극장이죠. 그래서 음향 시스템도 좋았고요, 무대도 넓었고 크고, 그래서 극장 시호를 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서양식 건물로 공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던 호서극장에서는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영화관이 오로지 영화만 상영했다면 호서극장에서는 영화가 끝나면 가수나 개그맨의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죠.
호서극장에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간판을 그리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 간판 하나가 한 200고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적은 그림이 아닌데 전문 영화 그 간판 그림을 그리는 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포스터를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 대형 한 200고 이상 넘는 거 3편씩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죠. 똑같이 그려내요. 아날로그식의 홍보에는 간판 주임의 노력이 담겨 있었고, 공주시 시민들은 직접 그려진 간판과 포스터를 보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정겨웠던 호서극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호서극장을 방문했던 공주 시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산성시장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정상철, 농약사를 운영하는 최연래, 친구점을 운영하는 유일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혜식 시민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70이니까 네. 그때 중학교 단체 입장하고 고등학교 단체 입장하고 다 했지. 60년. 초등학교부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그 무슨 뭐야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뭐 홍보 뭐저 돌아오지 않는 뭐 해병이라는 거 무슨 국가 그 군인 그런 거 같은 거 나오는 거 방공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 그 텔레비가 귀하니까 없으니까 그 단체 입장을 했어. 그런 때는 특별했지 뭐 1년에 몇 번 가니까 60년대, 70년, 60년대 말 정도는 그 뭐 음악다방 같은 것도 그 앞에 그 제르엠도 있고 그쪽에 있고 그랬지. 그 통로가 대체적으로 거기가 학교 앞이니까 잘 됐어. 예, 지금 우리 애기 아빠하고 거기 호소극장에서 영화 할 때 많이 갔어요, 둘이. 가서 재밌게 보고 그랬거든요. 기억나는 작품은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 다른 데는 이제 저쪽 그 부고 앞에 길다방인가 뭐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데이트하고 이제 하면서 거기 갔다가 이제 호소극장으로 갔지. 뭐 대한뉴스라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나오고 영화만 봤지. 재밌게. 그때는 TV가 흔하지 않고 이런 스마트폰이 없어서 영화가 참 재밌었어. 우리한테는 최고였어 그때. 지금은 여기 저기 유튜브 보면은 뭐 다 나오잖아요. 연극 공연 가수들이 와서 저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안 가고 영화만 본 것 같아요. 호서극장이 운영되었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는 지금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데이트 코스인 카페도 영화관도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엔 공주 사람들에게는 호서극장은 유일한 데이트 코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김혜식이고요. 85년도에 결혼을 해서 공주에 왔어요. 가끔씩 우리 남편이 극장을 데리고 갔었어요. 여보, 이 영화가 요즘 제일 인기가 많디야.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본디 극장 냄새가 다 그렇지 뭐. 괜찮여. 어머, 왜들 저런디야? 발 들어. 왜? 쥐. 밑에 쥐가 돌아다니니까 발 들어. 발 들고 봐. 뭐요? 쥐? 극장에 가면 우리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발 들어 그랬어요. 밑으로 쥐가 다닌다고 놀랜다고 발 들어 그래가지고서는 발을 양쪽에 이렇게 앞자리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고.
호서극장 안에는 매점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자나 껌을 사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영화를 보면서 흘렸던 과자 부스러기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들쥐의 식사가 됐습니다. 소설 호서극장에서도 호서극장의 매점이 등장하는데요. 김홍정 작가를 통해 호서극장 매점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 매점 있었어요? 네. 극장 안에 매점 있었고 그 매점 운영하는 집 제 친구네 집인데 거기서 이제 많이 사다 먹었죠. 음료수도 사다 먹고 과자도 사다 먹고 지금처럼 그 팝콘은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많았죠. 껌도 사다 먹고 껌 사다 먹고서 의자다 붙여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엉덩이 버리고 뭐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음식 먹다 남은 거 버리고 그래서 극장에 쥐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학생들 영화 보다가 쥐에 놀려가지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영화가 중단되고 다시 돌리고 뭐 그런 일은 있었죠. 시골 극장입니다. 호서극장의 추억을 떠올리면 들쥐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호서극장은 그 당시로 따지면 좋은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호서극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던 지업사 사장 정상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은 옛날에는 영화관을 마음대로 못 가. 선생님들이 그 연합순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화를 가면은 이렇게 잡아다가 정학시키고 막 그랬지. 정확까지. 그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러 갈 때가 아니면 극장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자, 똑바로 서라. 차례대로 입장하고. 중간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 선생님, 근데 저 이 영화 말고 딴 영화 보면 안 돼요? 저기죠. 성룡이 나오는 찌꺼니 보고 싶은데. 조용히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가. 니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려. 그냥 들어가자고 친구. 빨리 와. 단체 입장 할인으로 영화를 볼 거면 저런 걸 봐야지. 아휴. 네가 영화를 안 보고 싶지? 어? 아니에요. 자, 들어가요. 아마 그 공주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은 호서극장을 다 가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학생들이 극장에 가는 거를 학교 규칙으로 금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 보면 단체 입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주로 이제 종교 영화나 반공 드라마나 이런 학생들의 교육상 좋은 것들은 전부 보는 거죠.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로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한 직조공장의 여공들도 영화를 보고 싶을 때면 학생들이 단체 입장을 하는 날에 맞춰 할인을 받아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홍정 작가를 통해 직조공장 여공들의 삶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호서극장 그 뒷골목 쪽에 직조공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공들이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살림살이에 보탬도 되고 오빠나 이런 분들 학비도 되죠. 이렇게 했었죠. 또 그 직공들의 나이가 학생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조금씩 버는 돈 가지고 문화생활인 극장을 마음대로 보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 단체 입장할 때 같이 이제 할인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었죠. 그 당시 표를 살 수 없어 호수극장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영화나 공연을 보고 나오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뭐 예전에 뭐 하추나 뭐 이미 김연자 뭐 그런 사람. 기도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기도요? 예. 기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매표 팔고 들어가는 입구에 남자 한 분 항상 서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몰래 도망 들어가면 잡아서 내고 그냥. 아, 그분들 몰래 이렇게 들어가고. 자자, 디너쇼 해요. 가수 하춘아 공연 곧 시작합니다요. 야,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그냥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지 그려? 야, 아니요. 저 삼촌 우리 아빠랑 친혀. 나랑도 아는 사이라고. 긴다고 표값도 없는데 우리 들어보내 죽었냐? 좀 기다려봐. 앞자리 이슈? 아이고, 앞에서 보고 싶은데. 앞자리요? 아이, 앞자리는 없어요. 디너라, 사람 이미 많이 들어갔는디. 아이, 그럼 뒤에도 앉아야겠네. 표 2개 주시오. 아, 예. 이쪽으로 들어가셔요. 야, 지금이요. 그냥 지금 들어가자. 야, 아니라니까. 삼촌한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니까. 잠깐 멈춰봐. 아, 왜 그려? 빨리 안 오고. 이 자식이 아저씨, 지는 표값을 냈다니까요. 웃기지 마라.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부렁을? 네가 날 바보로 아는겨? 내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표값 내는 사람 얼굴은 기억하는 사람이야. 어디 표값도 안 내고 몰래 들어갈 생각을 이야. 네 어디 학교야? 죄송해요. 요즘 애들은 네 춘식이 딸 아니야? 아, 삼촌 안녕하셔요. 니도 디너쇼 보려고? 아, 그게 돈이 없어서요. 그냥 앞에서 음악 조금 듣다가 가려고 했어요. 아이, 진짜?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라도 들어야죠. 야야, 이러지 말고 삼촌이 뒷문으로 보내줄 땐게 조용히 보고 가. 정말요? 감사해요, 삼촌. 아싸, 감사해요. 거기 학생, 니도 다음엔 거짓부렁하지 마. 우린 자식이 벌써부터 거짓부렁하면 어떡혀? 아저씨, 정말 감사하구만요. 진짜로 감사해요. 학생 시절에는 영화도, 연극도, 공연도 입장료는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비쌌던 시절이죠. 극장에 가고 싶으나 돈이 없었던 학생들은 매표원 몰래 호소극장의 뒷문을 이용해 들어가기도 했고, 매표원과 친분이 있으면 공짜로 몰래 들여보내주거나 싼 값에 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공주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었던 호서극장. 우리는 과거를 냄새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호서극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곰팡이 냄새와 지린 냄새로 그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서극장이 폐관된 지 어느덧 28년이 흘렀음에도 호서극장의 향수와 함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공주의 유명인 나태주 시인 역시 딸과 함께 호서극장을 방문했던 추억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서극장에서 우리 딸하고 초등학교 그냥 3, 4학년 다니는 딸하고 걔가 알든지 말든지 데리고 가서 봤는데 아빠, 호수극장 아직 멀었어?
나 발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 호서극장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려. 조금만 참어. 오빠 줘. 고무신 신어서 나도 발이 아픈데. 아이 정말. 아빠 또 배너 보는 거야? 난 만화 보고 싶단 말이야. 인서가 만화는 다음에 보여줄게. 저번에도 다음에라고 했으면서. 아, 고무신 아저씨 또 오셨네. 고무신 아저씨? 아, 그 시 쓰는 선상님 말이요? 잉, 그냥 반. 아니, 저번에도 저 영화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왜 본 걸 자꾸 본디야? 아빠 나 안 갈래.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먼저 들어간다. 아 진짜. 신고무 신고 저 금학동에서 터덜터덜 재민천 따라서 걸어 내려와서 딸내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영화 그 애니메이션 같으면 좋아하겠지. 근데 뭐 재미도 없는 깐디 로메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지. 그래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하고. 그리고 배너란 영화를 본 곳이 호석장이에요.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오줌 쌌나 봐. 아하, 곰팡이 냄새구만. 아 냄새. 인서가 영화관이 다 그런겨. 휴지로 코 막고 있을래. 옛날 극장의 시설은 오늘날 영화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호서극장은 공주극장 다음으로 생긴 신설극장이었기에 나름 최고의 시설로 여겨졌지만 곰팡이 냄새만큼은 다른 극장 못지 않았습니다. 이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 그렇게 지리레가 많이 났어. 그 남자들이 가서 화장실 있는데도 아무데나 그냥 그렇게 용변을 봐가지고 그래서 지린내가 많이 났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곰팡이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하고 지린내하고 뭐 쥐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그 극장 안에 그 공기라고 할까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상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극장은 얼마나 상쾌합니까? 아주 아름답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다. 딱 들어갈 때 곰팡이 냄새하고 지린내가 탁 나면 야 극장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공주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건의 주인공은 호서극장에서 연극을 하였던 극단 함성의 작품 이대감 망할 때감의 주인댁 머슴 호성이 역을 연기했던 배양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와, 잘 먹었다. 무대 시작까지 얼마나 남았지? 한참 남았어 아직. 자, 물 좀 마셔. 난 괜찮여. 좀 이따가 먹을게. 자, 다들 밥 잘 먹었지? 네. 가만 보자. 잉그라, 양안이 너 잠깐 나와봐라. 감독님, 왜 그러십니까? 아,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물 좀 많이 마셔놔. 에? 저 목 안 마른디요? 그냥 지금부터 좀 많이 마셔도. 오늘은 화장실 가지 말고. 예? 이따 무대에서 오줌 누는 장면이 있잖여. 그때 싸. 네? 연기하는 건데 무대에서 어떻게 쌉니까요? 야 양아나, 자고로 배우란 연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배우인 것이여. 선생님. 야, 양안이 나왔다.
그만. 이 영화관은 청소도 안 하는 거야. 앞에 저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겨? 빨리 끊어야 하는디. 가만, 저거 진짜 싸고 있는 거 아니야? 무엇이야? 양아나, 니 진짜 오줌 싸는겨? 진짜 오줌이라고? 뭐요? 저 연기 아니야? 이야, 진짜 노상방뇨라네. 아이고 배양환, 네 장갑 다 갔다. 아이고, 나 어쩌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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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공연 중에 이제 이게 오줌 싸는 장면이거든. 이제 공연 중에 저게 오줌을 넣는 장면인데 원래는 흉내만 내야 하는데 이 연출자가 이제 고등학교 은사고 여러 가지 저기 하니까 이제 낮 공연은 그냥 저기 했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 오줌을 못 넣게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그냥. 그래서 오줌을 안 넣고 저기 했는데 직접 공연 들어가니까 오줌이 너무 마린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냈는데 오줌 줄기가 안 끊어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왔는데 이때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옆만 돌리고 있고 관객이 저 우산 정도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앞에 꽉 찼거든요. 한 1,500명 넘었어요. 상당히. 근데 관객들은 이제 그거에 흘러가는 그냥 일부러 뭐 어떤 돈이 없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걸 봤어요. 극단 함성 배양한 배우의 리얼했던 연기는 극장 안에 있었던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그 충격은 곧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극단 함성의 연출을 맡았던 신연보 선생님은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친구가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바람에 그 아마 그 극장의 앞에 있던 객석들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튀겨지는 것이 처음에는 물인 줄 알다가 정말 오줌이니까 깜짝 놀랐던 어떤 그런 것들 경우가 지금도 이제 재미있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때니까 아마 그 가능할 겁니다. 40년 넘게 교육직을 맡으셨던 신연보 선생님은 극단 함성을 꾸려 공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과 함께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문학 작품을 연극 공연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는 문학에 대한 재미를, 공주 사람들에게는 문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호석장 하게 되면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거기서 영화를 보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컸을 때의 경우는 그곳에서 이제 연극 작품 올리기도 했었고. 극단 함성 신연보 선생님에게도 호소극장은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의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옛날 공주 시민들은 리액션이 크지 않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때 호소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연출했던 신연보 선생님은 관객의 반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호석장에서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관객들 경우가 그 들어오기 전에 한 오래전부터 그 몇 시간 전부터 그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 길 건너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일은행 그 저쪽까지 줄을 쭉 길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석장 거기에서 그 2층에서 누구들이 얼마나 왔나 해서 이제 무대 쪽도 보기도 하고 저 길 쪽에도 보고 하면 길 쪽에 그 사람이 쭉 늘어서는 거 아이들이 그 굉장히 감동하고 좀 감격하고 그랬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관객들의 경우도 우리가 어떤 배우들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아이고 저 아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호응해 주시면 했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어떤 리액션이 어떤 기대 이상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상처받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더 공허했고 서로 감동했죠. 호소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할 때면 공주 시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연극 배우나 스태프들의 친척, 가족, 학생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죠. 단원들에게 관객들의 호응은 지금까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공주 시민들에게 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호소극장 인근 골목에는
공주를 배경으로 한 이강천 감독의 공산성의 혈투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김홍종 작가를 통해 벽화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도시 재생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이렇게 단장하면서 거의 공산성의 혈투라고 하는 포스터를 얻어다가 그린 거예요. 실제로 공산성의 혈투는 공주에서 영화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구경했어요. 동네 형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했으니까요. 야야 비켜라 배우님이 지나가신다. 그려 비켜. 형들 어디 가는데요? 예 니는 몰라도 돼. 뭔디요? 야! 넘어질 뻔했잖아. 어딜 그렇게 가는디요? 쩌짝 공산성에서 영화 촬영한디야. 영화 촬영이요? 잉, 우리도 배우로 출연할겨. 배우요? 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야 뭐해 빨리 와. 그려, 갈 끼면 빨리 타. 아싸! 자, 집중! 병사 엑스트라들은 모두 모여주십시오. 15, 20, 25. 응?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야, 니 빠져. 지도 영화에 나오고 싶은데요? 한 명이 많다잖아. 니는 원래 나오는 것도 아니었잖여. 병사 옷이 많이 구비된 게 아니어서요. 한 명은 빠져주셔야겠는데요. 뭐야, 빨리. 진짜. 지가 빠질게요. 자, 그럼 다들 병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고요. 칼 들고 싸우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고. 야 내 칼에 맞고 죽어버려라. 컷! NG! 거기 학생 대다치지 마! 예 죄송하구만요. 다시 들어갈게요. 레디 액션! 야! 에? 벌써 죽은겨? 나보고 빠지라 그러더니. 꼴 좋다. 야! 컷! 오케이! 다음 거 바로 할게요. 자, 레디 액션! 누가 아까 죽였지? 연기잖아 왜 그래. 에? 저 형은 아까 죽었는데 왜 또 살아난겨? 참. 이번엔 네가 죽어라. 에이! 웃기고들 있네. 공산성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데요. 1968년에 개봉되었던 공산성의 혈투는 실제 공주 공산성에서 촬영했습니다. 그 당시 공주시 중고등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기도 했죠. 이 동네 형들이 그 병사로 출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죽은 사람이 이쪽에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저희들이 영화를 봤을 때는 저 형은 아까 죽었는데 또 움직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거죠. 공산성의 혈투는 공주를 배경으로 그야말로 역사 액션 영화로 만들어낸 영화인데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다만 기억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산성의 혈투는 공주시 문화원 이일주 원장님 또한 추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알바를 했어요. 학생들이 엑스트라를 해가지고 엑스트라라는 게 무슨 배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 2, 3년은 울고 먹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네요. 영화 공산성의 혈투가 벽화로 남아있는 지금 그 당시의 청소년들에겐 영화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극장 출입 제한도 있었지만 영화 관람의 나이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보다 성인 영화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영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교육도시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도 이 극장이 새로운 문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호서극장을 떠올리면 무대 위에서 소변을 본 일화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배양환 선생님의 이야기. 호서극장 인근에 있는 공산성의 혈투의 벽화로 옛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 관람 불가로 영화 관람의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들. 우리는 공주 시민들의 기억을 통해 호서극장에서 이뤄진 추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서극장을 통해 정서를 공유하였던 시민들은 호서극장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했던 호서극장은 어떻게 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시민 플랫폼의 재개발. 과거 호서극장이 운영되었을 당시 공주 근대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인 김지하. 제목 타는 목마름으로.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학생! 무대에서 내려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이 어딘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 공주사대 중문과 학생들이 호서극장에서 신앙송을 하다가 경찰이 개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신앙송은 중지되고 주도했던 학생은 구속되었죠. 그렇다면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극단 함성 소속 단원들도 저항 정신이 담긴 연극 공연을 했었을까요? 단원 배양환 오미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는 거의 저항 정신 비슷한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했어요.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대학교 때 연극반이나 아니면 탈춤반이나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데모의 주도가 돼가지고 하다 많이들 잘리고 여러 가지 대학 생활을 평탄하게는 못한 것 같아. 내 주변에 거의 그 사람들이 데모를 주도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알고 보나마나. 또 이제 다 돌멩이 던지고 데모할까봐. 그 당시엔 데모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축이 우리 같은 애들 선배들이 제일 앞 라인에 세웠거든요. 라인에 세우고 깽가리 주고 얘네들이 먼저 시작을 해라.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몇 개 포스터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졌죠. 학생들의 데모가 활발했던 민주화 항쟁 시절. 만약 영화, 연극, 공연, 그리고 신앙송과 같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호서극장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호서극장이었습니다. 호서극장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27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이었으나 호서극장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과 비교해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극장 시스템을 기억하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필름을 뭐 동시다발로 터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않고 서울에서 터치고 부산 터치고 광주 터치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필름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계속 돌아가고 공주는 그 다음에 오니까 질이 많이 나쁘고 뭐 영화 이 화면에 말해 비 오는 것처럼 주룩주룩 줄이 가고 소리도 그냥 지극지극 소리가 나고 뭐 그런 영화인데도 오직 문화적인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영화관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의 극장만큼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더라도 공주시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서극장이 문을 닫게 된 계기는 열악한 극장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호서극장에서 극단 함성으로 연극 연출을 하셨던 신연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호성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어떻게 없어졌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문광사는 책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위에 막 문광사 무슨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문광사 그 이복주 사장이 이제 그 책방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거기를 샀어요. 뭐 백화점 만든다시고 학생 백화점 만든다고 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사고 했기 때문에 그 없어진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진다 해서 뭐 가슴이 저미는 뭐 저기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없었어요. 홈수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산업의 이어뛰기가 이제 사양길이 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갔고. 호서극장의 흔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건물과 호서극장 다음으로 바뀐 문광사 학생 백화점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1971년 호서극장 앞에서 찍었던 공주 사대부고 13회 졸업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여전히 극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대해 김홍정 작가를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광사는 그 호서극장 옆에서 대학 서적 전문 그 서적 그 판매 그 영업을 하시던 분이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호서극장의 영업이 정지된 빈 공간에 이를테면 학생들 그 용품을 주로 다루는 학습용구 백화점을 세운 건데요. 사업이 여의천에서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꽃집도 썼고 여러 가지 결차를 거치다가 이제 부득이 그 영업 정지한 상태고 그대로 둔 상태죠. 네. 호서극장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 배경은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 배경 중 하나에는 한국 영화 산업의 침체기로 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졸업을 하긴 하네. 힘든 학교 생활이었다. 야, 이제 우리도 저기 극장을 가도 학교에서 뭐라 못혀. 왜?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려. 내가 저 짝에서 취권을 보든 성인 영화를 보든 학주랑 마주쳐도 이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요. 말 나온 김에 영화나 한 편 볼까? 야야, 뭔 영화요. 우리 집 가서 TV나 보자고. 그려. 졸업식 날 찌린내 맡아야 쓰겄어. 아이, 야, 기럼 요 앞에서 단체 사진 한 장만 찍자. 뭔 사진이요.
대학 가면 이렇게 모이는 날도 없을 거 아니여. 한 장만 찍자. 잉? 그려. 나쁠 거 있냐? 추억도 남기고 좋지. 기럼 빨리 찍자고. 축구 방송 놓치면 안 돼. 그려. 저 아줌마, 이걸로 지도 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응? 니들이 벌써 졸업을 했어? 줘봐. 자, 붙어봐.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아빠 고등학생 때 자주 왔던 극장이야. 이게 극장이라고? 요즘 영화관이랑은 다르지? 팝콘도 먹었겠네? 아니, 옛날에는 팝콘 같은 게 아니라 과자나 껌을 먹었지. 여기 걸린 사진이 아빠랑 아빠 친구들이요. 아빠가 누군데? 누구긴. 딱 봐도 제일 잘생긴 사람이 네 아빠지 누구요. 그럼 이분이겠네. 걔는 내 친구 창식인디. 근데 들어갈 수가 있나? 안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아이, 닫혀 있네.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다시 열리면 나도 가볼래. 그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1980년대 한국 영화 산업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구마다 TV 보급이 늘어나면서 호소극장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극장을 찾던 발걸음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러한 한국 영화 산업 침체기로 극장의 수요는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극장들이 많아졌습니다. 호소극장 역시 그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극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호소극장을 시민 플랫폼으로 활성화할 예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공주시에서 오랫동안 기여하고 계신 공주문화원 이일주 원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이미 제작되어 있는 영화를 와서 상영해주고 단순하게 돈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서비스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또 대학 때도 그랬습니다만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건축 연도가 오래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 부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죠. 중앙극장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는 그 실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아쉽죠. 저도 동창들이 가끔 공주에 오는데요. 지금도 호소극장 잘 있냐, 공주극장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호소극장이나 공주극장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미래 유산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극장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공주시 지역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인터넷 신문 기자 김광섭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도시도 경쟁력을 따져야 된다고 봐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시와 공주시 못 따라옵니다. 앞으로 세종시랑 기타 도시랑 경쟁하려면 기존의 공주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에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력 부분을 공주 역사라든지 교육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활용 못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역사가 되기도 전에 다 때려부숴. 그러면서 무슨 역사도시를 운운하느냐는 거죠. 역사의 도시인 만큼 그 실체를 없애기보다 그 장점을 활용하면 공주시 시민들에게도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역사 도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극단 함성 사람들 또한 시민 플랫폼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극단 함성의 연출을 맡았던 신연보 선생님과 단원이었던 김학인, 오미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수극장의 어떤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제 연극인들이 거기에 정말로 연습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일종 어떤 레지던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호수극장이 그중에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이 오는 시라든가 또는 도라든가 또는 각 지역 또는 도의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예관이 시내 쪽에서 좀 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참 최적의 공간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도 접근성도 좋고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해서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뭐 추억의 영화 뭐 상영이라든가 뭐 미술 전시라든가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공주 시민들 누구나 뭔가 이벤트를 할 때 한 번쯤은 다 올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수극장 시민 플랫폼의 활성화를 바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민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이 발전되면 공주시 가면길의 상권도 동시에 발전되기 때문에 공주시 시민들 또한 호수극장의 시민 플랫폼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공주시민 강인택, 유일선, 한기정, 그리고 김혜식의 이야기입니다. 색다른 곳을 변형시켜야 우리 저 시민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가 선생님도 좋고 노인 양반들 또 갈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관으로 다 저기 극장이 극지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글리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구경할 데가 없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참 굉장히 가서 재밌게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무슨 상영을 한다든지 옛날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옛날식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아무래도 호수극장이 거기 리모델링해서 공연 같은 거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하면 지역도 살아나고 좋죠. 저거를 헐지 않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몇 안 되지만 그거를 그 안에서 무슨 체험 공간이나 문화 공간 이런 걸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공연도 좀 실제로 하고 옛날처럼 뭐 하춘화가 온다거나 뭐 이주일이 온다거나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어떤 공연장으로도 쓰이고 또 가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문화 공간이나 체험 공간 그 인근에다가 또 다른 어떤 공간 호수극장 시민 플랫폼의 의견으로 역사의 실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색다르게 변형하여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주시 시민들은 대부분 호수극장을 활성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 플랫폼에 대한 김광섭 대표와 극단 함성단원 김학인 선생님 그리고 김홍정 작가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공주를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엄청 많아요.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만 주어지면 큰 비용 안 받고도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공주는 유무형의 그 문화자산이 많은데, 문화유산이 많은데, 그런 옛날의 어떤 그 문화 공간들을 없앤다는 거는 그냥 뭐랄까,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거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들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그 고향 공주를 찾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문화 공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호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극장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가자, 아니면 이미 사양길에 들은 극장보다는 영상 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시민들의 어떤 문화활동 공간으로 쓰자는 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하든 그는 앞으로 그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잘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주 문화를 지켜나가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서의 호석장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그는 찬성할 수밖에 없죠. 공주는 교육,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은 대부분 호서극장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공주시의 특색을 살려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에 대한 공주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시민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호서극장을 자주 갔던 그 시절의 학생과 청년들은 어느덧 중년 어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잊고 살았지만 가끔은 그리운 호서극장의 옛 풍경과 그 기억에 여전히 자리 잡은 순간들. 연령 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아쉬운 마음. 사람이 꽉 차서 극장 앞에서 가수의 음악을 들어야 했던 사연. 극장에서 나와 근처 선술집에서 술 한잔을 하던 기억. 이 모든 것이 극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서극장에서 예술 문화를 경험하고 극장 주변에서 만남을 약속하며 함께 모여 친구가 되는 것. 그때 호서극장이 다시 한번 재현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주시 시민들의 삶을 희망해 봅니다. 금강 FM 방송 특별기획 다큐드라마 추억의 호서극장. 출연 윤홍규, 정희진, 이진주, 송수경, 손창빈, 오연민, 정혜연, 김태양. 사투리 자문 박정란. 현장 녹음 이서연. 현장 기록 김동화, 양수종. 녹음 및 음향 편집 장준익, 박지원, 성진현. 이성경, 최지민, 이수연. 기술 지원 김현준. 음향 감독 윤호성. 나레이션 및 연기 지도 윤홍규, 정희진. 기획 양윤주. 제작 이연호. 행정 양희찬. 홍보 최종윤. 극본 이옥희. 각색 원동숙. 연출 윤홍규.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으로 금강 FM 방송이 제작하였습니다.